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2026년 3월 7일 아침 우리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던 휘발유 가격의 급등 현상입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무려 200원 이상이 치솟으면서 많은 운전자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가 고조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비축유를 6개월 이상 비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가격 인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오늘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휘발유 가격 급등은 단순히 유가 인상을 넘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사회경제적 충격들과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사태,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물류 시스템이 마비될 뻔했던 사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소금값이 터무니없이 올랐던 파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나 공급망 교란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과 그 배경, 그리고 파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6년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표면적인 원인부터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은 바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입니다. 특히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언급은 국제 유가 상승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입니다. 이곳이 봉쇄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곧 국제 유가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에너지 시장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은 국제 경유 가격 급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감은 국제 유가를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끌어올렸습니다. 공습 직전인 2월 27일 대럴당 92.90달러였던 국제 경유 가격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3월 5일 153.18달러라는 믿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도 대럴당 79.64달러에서 106.28달러로 상승했지만 경유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더 가팔랐습니다. 이처럼 국제 유가가 급등하니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 상승을 명분 삼아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를 전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이는 원유의 수입, 정제, 유통 과정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소매 가격에 마치 실시간으로 반영되듯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정유사들의 가격 책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정유사들은 미래 유가 상승분을 선반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향후 원유를 다시 사올 때 드는 비용, 즉 대체원가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선제적인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원유는 과거에 구매한 것이지만 새로운 원유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급증할 것이므로 미리 가격을 올려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상의 부당함과 급진적인 속도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비축유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가 비축유는 국제유가 급변동 시 국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정책 수단입니다. 한국은 석유 비축량이 6개월 이상으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비축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소매 가격에 마치 실시간으로 반영되듯 급격하게 인상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비축유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시장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고 국내 경제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비축유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이번처럼 단기간에 200원 이상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비축유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비축유 관리 및 방출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목소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중동 사태가 터진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이상 올랐다는 점은 단순히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국제유가는 물론 실시간으로 변동하지만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하고 이를 정제 과정을 거쳐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석유 제품으로 만들고 다시 전국 주유소에 유통하여 공급하기까지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연적으로 소요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유통 마진 등을 고려할 때 며칠 사이에 소매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등하는 것은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마스크 가격이 한 장당 500원 하던 것이 순식간에 2,000원, 3,000원, 심지어 그 이상으로 치솟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정 마스크 판매와 같은 여러 강력한 정책을 펴야 했고 매점 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요소수가 갑자기 귀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했고 관련 품목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쳐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적인 공급 문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안, 심리가 비이성적으로 확산되면서 소금값이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이번 휘발유 가격 급등 역시 단순히 시장 원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시장의 불투명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강행된 부분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유사들이 유가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최고 가격 지정과 같은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하여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가격 급등이 유독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담합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정유사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거침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유사들이 정부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거나 혹은 국제유가 인상이라는 막강한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휘발유와 경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도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경유 가격의 상승폭이 휘발유보다 훨씬 더 가팔랐고 심지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유류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인 시장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국제 경유 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경유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유는 주로 화물차, 버스, 그리고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과 건설, 장비 및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 경유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생계를 위해 운행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면 휘발유는 주로 개인 승용차 위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주유를 미루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수요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유는 가격 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가격 인상의 충격이 운송업계와 최종 소비자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빠르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유사들의 가격 정책 또한 이번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 상승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워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를 인상했지만 그 인상 시점과 폭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시점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가격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반대로 국제 유가가 내리는 시점에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반영하여 인하하는 이른바 비대칭적 가격 조정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소비자들의 뿌리 깊은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유사들이 미래 유가 상승분을 선반영했다는 주장은 일견 기업의 합리적인 재고, 관리 및 손실 방지 차원에서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과 정유사들에 대한 불신은 매우 상당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정유사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공정한 가격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내릴 때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오를 때는 토끼처럼 빠르게 반응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내릴 때는 거북이, 오를 때는 토끼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단순히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을 넘어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현재의 수준으로 지속되거나 혹은 더욱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2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라크와 쿠웨이트 같은 주요 산유국의 원유 공급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유가를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등시킬 것이며 이는 국내 유가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기름값 급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부와 정유업계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 비축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 교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의 역할과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단순히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2026년 3월 7일 휘발유 가격 급등 사태는 단순히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국제 유가 변동의 급격성, 휘발유 및 경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정유사들의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정부의 비축유 운용 및 시장 개입의 적절성 등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진단,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솔직한 소통,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만이 소비자들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되찾는 길일 것입니다. 정부는 유가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가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유사들 역시 단기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의 깊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